노다지 썰전. 오늘은 덴탈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죠. 바텍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두고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. 저는 바텍이 신제품 출시하고 또 글로벌 확장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, 저는 근데 바텍의 성장 전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. 지금 시장 환경이 좀 불확실하고 또 뭐 비용 증가 같은 문제도 우리가 좀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.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좀 말씀드려 볼게요. 작년, 그러니까 2024년 3월에 미국 시장에 프리미엄 신제품 그린 X21 이걸 선보였는데 초기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. 이미 미국 FDA 승인도 받았고요. 하반기에는 또 프리미엄 수요가 꽤 높은 유럽 시장 출시도 예정되어 있거든요. 바텍은 아시다시피 수출 비중이 91%에 달할 정도로 해외 시장이 중요한데요. 북미가 한 31%, 유럽 29%, 아시아 27% 이렇게 지역별 포트폴리오도 잘 잡혀 있고 24개나 되는 해외 법인을 통해서 영업망도 아주 탄탄합니다. 특히 이제 제일 큰 시장인 미국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33.7%나 성장했고요. 그 대형 유통사인 헨리샤인 또 벤코 여기하고 손잡고 시장 점유율을 35%까지 끌어올렸어요. 올해도 매출하고 영업이익 둘 다 한 자릿수 중후반 정도는 성장할 걸로 기대되고 특히 내년에는 최고가형 신제품이 또 나오니까 성장세가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. 네, 뭐 말씀하신 부분들은 상당히 고무적인데요. 근데 이걸 좀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바텍 매출의 핵심은 사실 아직도 60에서 70% 정도가 중저가 라인인 스마트 X에서 나옵니다. 요즘같이 고금리가 계속되면 보통 리스나 할부로 많이 구매하는 이런 대형 장비들, 예를 들어 말씀하신 그린엑스 2&1 같은 프리미엄 신제품 수요가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도 좀 봐야 합니다. 그리고 지역별 실적 편차도 좀 눈에 띄는데요. 미국은 물론 성장했지만 유럽은 그냥 전년 수준 유지에 그쳤고 아시아는 오히려 3.7% 역성장을 했어요. 남미 성장세도 좀 주춤하고 있고 러시아는 뭐 아시다시피 전쟁 영향으로 계속 부진하고요.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건 매출이 느는 것에 비해서 영업이익 성장이 좀 더디다는 점입니다. 미국의 인력을 더 뽑는 등 이런 판매 관리비, 소위 판관비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로 인한 이익 증가 효과, 즉 영업 레버리지 효과를 좀 상쇄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신제품이 성공적으로 안착할지 또 유럽 시장 확대가 잘 될지는 아직 좀 지켜봐야 할 변수고 전반적인 경기 위축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봅니다. 신제품 그린 X21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저는 좀 더 낙관적으로 보는데요. 미국 시장 초기 반응이 좋다는 게 그냥 기대감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. 작년 2분기 실적에 사실 1.5개월치 판매분만 반영됐는데도 제품 단가가 높다 보니까 매출 비중이 꽤 빠르게 늘었고 현지 평가도 아주 긍정적이거든요. 특히 넓은 촬영 영역이라든지 인공지능 AI 기능을 강화했다든지 이런 기술적인 강점이 경쟁사들보다 확실히 우위에 있다는 걸 보여주죠. 이런 기술력이면 프리미엄 수요가 탄탄한 유럽 시장에서도 충분히 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. 하반기에 유럽 CE 인증, 그러니까 유럽연합 내 판매 허가죠. 이걸 받으면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성장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기술력 자체는 중요하죠. 하지만 그 미국 실적이 아직 1.5개월 데이터라는 점은 계속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이것만 가지고 유럽에서의 성공까지 다 예단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싶어요. 유럽에서의 성공 여부는 결국 오는 9월 말로 예정된 CE 승인 이후에 실제 시장 반응을 좀 확인해 봐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. 특히 유럽 경제 상황이 여전히 좀 불안정한데 이런 고가 장비에 대한 수요가 과연 얼마나 뒷받침될지는 이건 좀 미지수입니다. 프리미엄 수요의 변동성, 이 부분을 너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. 네, 지역별 성장 문제도 한번 짚어보죠. 미국 시장의 그 견조한 성장세, 그러니까 전년 대비 33.7% 성장하고 점유율 35%를 달성한 건 이건 바텍의 핵심 동력임이 분명합니다. 아까 말씀드린 헨리샤인이나 벤코 같은 강력한 파트너와의 협력을 더 강화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이 계속될 거고요.
또 해외 법인을 24개까지 늘리고 진입이 좀 어렵긴 하지만 매력적인 일본 시장 재진출까지 노리는 걸 보면 글로벌 확장 의지도 분명하다고 봅니다. 이건 단순히 미국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성장을 위한 노력으로 봐야겠죠. 미국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. 저도 동의합니다. 하지만 그 성과가 유럽의 정체나 아시아의 역성장, 또 남미의 성장 둔화,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상쇄할 수 있을지는 이건 좀 의문입니다. 결과적으로 미국 의존도가 더 높아지는 건 아닌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. 각 지역마다 경기 상황이나 경쟁 환경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미국 외 다른 지역에서 실질적인 성과 개선이 없다면 불안 요인은 계속 남는다고 봐야 합니다. 특히 일본 시장은 경쟁도 치열하고 규제 장벽도 높아서 안착하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. 수익성 문제도 저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. 현재 판관비가 증가하는 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. 특히 미국 시장 점유율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 인력을 충원하거나 유통망에 투자하는 건 필수적이거든요. 그리고 내년에 최고가 신제품 출시까지 완료되고 나면 연구개발비 부담은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그렇게 되면 매출 증대와 비용 효율화가 맞물리면서 중장기적으로 수익성은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고 봅니다.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만 그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지는 아직 좀 불확실합니다. 매출이 늘어도 판관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 개선이 더딘 것은 이건 현재 진행형인 문제잖아요. 특히 시장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과연 투자 효율성이 잘 나오고 있는지, 수익성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건 좀 지속적으로 점검이 필요합니다.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려면 글쎄요,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. 네, 그래서 종합적으로 볼 때 저는 바텍이 혁신적인 신제품을 내놓고 또 강력한 글로벌 유통망을 확보하고 그리고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성공을 거둔 것을 발판 삼아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. 특히 내년에는 최고가 신제품 출시와 함께 더 큰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물론 신제품하고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은 저도 있습니다.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라든지 지역별 실적의 불균형 문제, 또 비용 증가 문제처럼 해결해야 할 과제 역시 명확하게 존재합니다. 따라서 너무 긍정적인 전망에만 기대기보다는 이런 위험 요인들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네, 바텍의 미래 가치에 대한 평가는 이처럼 보는 시각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바텍의 성장 가능성과 또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을 균형 있게 한번 살펴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더 깊이 들여다볼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. 노다지 썰전이었습니다.